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맘 편히 오늘만 살고 싶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성격상 정말 오늘만 살고 있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자예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량이에요. 어쩌지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량이님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네, 얼굴이 되게 좋네요. 좋죠. 제가 한 2주 정도를 알겠고요. 여기저기 여행을 시작부터 또 싸우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이님 오늘 그 근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기저기 제주도랑 대만 여행을 좀 다녀와서 조금 피로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나름 즐거운 상태예요. 그렇지만 얼굴이 굉장히 뽀얗고 눈이 초롱초롱하신 게 그래도 여행의 그 어떤 보톡스를 잘 맞고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괜찮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짧은 답변 감사하고요. 감자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라산도 갔다 오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참 추워가지고 집에도 있고 하면서 빠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라산 또 갔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설경에 빠져서 그 설경을 지금 놓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는데 역시 집이 편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집의 소중함, 비바람을 막아주는 나의 집이 이 집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라산에 가서 군대 이후로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무슨 겨울 동계훈련 다녀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진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한 블로그에 한번 올릴게요. 네. 굉장히 그 눈밭이 휘날리는 정말 눈밖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마스크 없으면 입이 돌아갈 뻔했는데요. 이렇게 잘 히말라야 찍고 오신 거군요. 네, 무사히 도착했고요. 저희가 오늘 좀 중요한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죠? 그건 바로 광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바로 첫 번째 청취자 무료 광고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광고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광고 후 저희가 또 다른 방식의 광고도 있을 수 있다는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오늘 광고할 내용은 바로 배희의 취미다 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취미다의 다는 한자로 되어 있고요. 유튜브에 배희라고만 검색하셔도 바로 채널이 나와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사과, 배, 감 할 때 배고요. 김희애 씨 할 때 희, 그렇게 배희입니다. 여러분. 배희님은 우리 오랜 고정 청취자이신데요. 남들이 2018년 1월 1일에 금주, 금연 다이어트를 외칠 때 배희님은 과감하게 회사를 끊으셨습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 축하드립니다. 자유인이 되셨군요. 이제 당신의 시간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아직 꽃다운 나이 시기에 이 결정이 정말 1도 걱정이 안 되고 되려 설렘 가득 응원하는 마음만 가득 드는 우리 감자와 량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배희의 취미다라는 채널은 원래 직장인 브이로그 형태로 운영되던 신생 채널이었는데요. 이번에 자유인의 몸이 되시면서 올해는 본격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에 집중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그렇죠. 과거에 올리신 영상들은 직장인의 일상에 대해 만나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더 다채롭게 자유인 배희님의 귀여운 미모와 애장품, 다양한 취미, 알콩달콩한 연애,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이 끝난 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 방송 끊고 유튜브 켜시는 건 저희가 좀 많이 서운하고요. 너무 서운합니다. 이 방송을 다 들으신 후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해주시면 새내기 유튜버 배희님의 2018년에 큰 힘과 엔돌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구독 중인데요. 그렇지. 공감 코드도 많고 아기자기한 핑크빛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즐거운 재미와 소통 함께 해요. 외쳐! 베희! 눌러! 구독! 누구의 유튜브? 베희의 유튜브! 무슨 컨텐츠? 일상 브이로그! 귀여운 베이! 사랑스러운 베희! 여러분, 베희의 취미다 채널에 놀러가 보세요. 놀러가 보세요. 소리 질러!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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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희! 여러분, 베희의 취미다라는 유튜브 채널 잊지 말고 구독해주세요. 오늘 광고는 베이님과 상의하에 이런 방식으로 방송에 넣게 되었고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뒤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상의된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좀 더 간단하고 인상 깊은 레알 성우의 광고 같은 광고가 어울릴 소재를 저희에게 주시면 또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광고가 나갈 수 있으니 참고하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 광고는 항상 매번 다른 방식으로 나갈 테니까요. 네. 이번 광고가 이렇다고 해서 내 광고도 저렇게 나가겠지라는 그런 큰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소리 질러! 베희! 외쳐! 베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51화 어쩌지? 뭐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앞에 광고에서 진을 너무 뺐더니 저희가 오늘 무슨 주제를 해야 되는지 잠깐 까먹었습니다. 지금 너무 소리 지르면서 뇌에 있던 지식을 다 내보내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양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오늘만 사는 사람 그리고 내일만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렇죠.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요. 우리 내가 될 수도 있고. 대중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사는 방식들이 좀 크게 극단적으로 나누면 이분법으로 나뉘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을 위해 살고 있는 것도 맞죠. 네. 근데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마인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개인의 가치관이 오늘 하루하루의 내 삶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미래의 커다란 안정과 로망의 행복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 들으시면서 한번 나 스스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어쩌지와 함께 수다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깊게 생각한다고 우울해지면 안 돼요. 즐겁게 떠나요. 자,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만 사는 사람에 대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량이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방식으로 량님께서는 살아오셨나요? 저는 네.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다가 미래라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 채. 아니 네.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조금 오늘을 괄시한 채 미래 준비를 위해서 오늘을 잊은 채 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러잖아요. 네네.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전 평준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다 미래 준비를 하고 대학 가서도 또 그래서 졸업하고 직업을 뭘 할 거냐. 약간 내일만 사는 사람 쪽에 가까운 삶을 조금은 살았던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오늘 위주로 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오늘 위주로? 여러분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일과 오늘의 약간 중간에 왔다 갔다 지금 근데 하는 그런 오늘만 상태. 작년부터는 네. 제가 오늘만 살고 있는 게 맞는데 네네. 마음 한켠이 그래도 내일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온 삶이 좀 적진 않으니까.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선택한 전공 특성상 그리고 또 그 전공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어쨌든 특성상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가 죽도록 그냥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예술 계열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말 크게 와닿는 말이란 오늘 말이에요. 좋은 말들 많이 쓰시는데 굉장히 남달라 보이네요. 왜 그렇죠? 오늘 왜 어려운 말 그렇게 많이 쓰세요? 어려워요 이게? 네, 잘 안 들려요. 왜냐면 일상 용어예요. 평소에 양님한테서
했던 문장들이 아니어서 굉장히 제 귀가 어색하네요. 그거는 감자님 레발에 맞춰서 좀. 레발이요? 감사합니다. 제 말 끊지 말아주시고요. 알겠고요. 어쨌든 특히 예술 계열 사람들한테는 그 불안정한 미래라는 게 되게 와닿는 말이고 운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와닿는 말인데 네. 사실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맞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죠. 누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관적이고 기다림의 연속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고 마음만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몸에 비해서. 학창시절 다닐 때 그 현실 자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야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져라는 그런 계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통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딱 이렇게 살면 미래가 저렇게 되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이면. 있는 직종을 택했으면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되려 그렇게까지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성향상.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을 뭐 회사원처럼 계속 한다면 그리고 고정적인 월급이 계속 내 통장에 꽂힌다면 그럼 이렇게 월급 받고 몇 개월 후엔 이거 하고 몇 년 후엔 이거 하고 하면 확실히 그 불안감 같은 게 해소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내가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미래 준비를 한다고 지금 현재 삶의 제약을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을 제약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왔어요. 네.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도대체 이 긴 세월 동안, 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사셨는데 이도 저도 아닌 네네. 이게 뭔가 하면서 그렇죠. 35년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35년이요? 죄송합니다. 그건 감자님 아닌가요? 어디 한번 나이 까봐요?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알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본의 아니게 그냥 오늘만 사는 삶 위주로 살고 있고 근데 또 이 패턴이 언제 또 다시 미래 위주로 사는 삶으로 바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약간 미래를 준비하는 삶, 내일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직 그게 좀 나한테 좀 묻어있는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성향이 짙은 삶을 이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올해까지는 계속 오늘만 살고 싶어요. 좀 즐겁게. 감사하고요. 감자님은 어떤 식으로 살아오셨나요? 일단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만 사는 사람 중에 하나를 딱 골라보자면 저 역시도 과거에 내일만 살았었습니다. 사실 오늘에 충실하지 못한 채, 오늘을 회피한 채 굳이 뭐 오늘 해, 다음에 하면 되지. 굳이 뭐 오늘 돈을 써, 좀 아껴뒀다가 더 큰 걸 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안에 들리는 되게 그 가녀린 목소리가 있어요.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장 사고 싶고. 신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그죠. 당장 먹고 싶고. 당장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좀 외면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돼.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삶 자체가.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 자체 제 자신한테 들리는 그 목소리 자체를 외면하면서 좀 긴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네요. 예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게 감자님은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오늘 위주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 그럼 오늘만 살고 끝나는 건가요? 제가 오늘까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 다음 주 방송부터는 저 혼자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약간 오늘 운명하는 그런 날 질문이 되게 이상하네요. 오늘만 사실 거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깔끔해서 좋네요. 감자님을 제거하기 위한 주제예요.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간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 팡팡 쓰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의도가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양희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약간 중간에 제가 삶의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좀 오늘 위주로 살고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위주로 산다는 게 사실 이제 매 순간에 약간 충실하자라는 개념으로 삶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큰 상실감 같은 게 한 번 있었어요. 왜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예전에 동물도 키우고 다 하긴 했지만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늙어가면서 얘가 언제까지 살 거라는 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반려동물과 사람은 생각하는 그 차이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삶의 큰 계기가 온 게 주변에 이제 늘 굳건할 것 같은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별하는 거를 딱 봤을 때 이게 참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아도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냥 어느 순간 저렇게 끝날 수 있구나. 그냥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도 세상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러면은 내가 굳이 뭘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살면 뭐 할까? 내 삶 자체도 사실 두 발로 집 밖으로 걸어 나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충분히 이해는 가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희 모르잖아요. 저희 다 뭐 1초 뒤, 뭐 1분 뒤 다 모릅니다. 모르는 이 상황을 걱정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량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좀 약간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상실감이 한번 있은 후에 그렇게 내일만 약간 준비하는 사람에서 오늘만 사는 사람으로 좀 약간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양희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간 오늘만 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양희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게 약간 오늘만 살고 싶은 삶으로 좀 바뀌고 싶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그래요. 정말 올해는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나발이고 네. 작년에도 그렇게 살긴 했는데 마음 한켠이 그래도 뭔가 계속 좀 이렇게 사는 삶이 적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뭔가 불편했거든요. 양희님을 어쨌든 주변에서 이렇게 관망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은 정말 지멋대로 잘 살고 있는데 충분히 환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지 멋대로 좀 약간 상스러운 말 쓰겠습니다. 지 꼴리는 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면서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현재 충실하지 못하고 저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어떤 것 같나요? 쫄보라서 그래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변에 양희님 주변에도 그렇게 약간 오늘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예술계통에 그렇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에 많이 집중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약간 좀 내가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오늘을 며칠 좀 오늘만 살아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네. 사실 뭐 이런 걸 저런 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극명하게 선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이 결과가 오는 게 상식적인 선인데 그거를 너무 그렇죠. 이중적인 이면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제 몇 번 일을 보고 하면서 그리고 어느 바닥에나 존재하는 어떤 문제적인 사회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수직구조 같은 공정하지 않고 내가 공정하게 따놓은 어떤 기회에 대해서도 갑자기 불공정한 이유로 그 기회가 당장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해도 교통사고처럼 누가 갑자기 음주해서 와서 들이받아서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병원에 1년 이상 입원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하기 싫다. 지친다. 그냥 마음 좀 편하고 싶고 그냥 더 늦기 전에 그냥 이럴 거면 더 늦기 전에 그냥 내 맘대로 좀 속 편하게 딱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뒷일 생각 안 하고 좀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들기 시작했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산 건데. 네. 작년부터 이제 그렇게 사셨다. 근데 그게 확실히 네. 그걸 알았어요. 네. 항상 미래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의 눈치를 보느라고 정말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 게 제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약간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 사실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행동은 이거고 저거였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어차피 그 일이 다 안 됐어요. 망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버렸어요. 그걸 겪고 나니까 아니 결과가 어차피 나는 좋으려고 사실 그 사람들한테 맞추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있었던 거지만 결과가 결국에 안 좋게 나는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그때 나의 어떤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했으면 결과가 안 좋아도 마음이라도 편했겠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이렇게 해서 너 시집 갈 때 나중에 시댁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라는 그 부모님의 기준에서 저한테 주입한 것 때문에 뭐 클럽 한 번 가는 것도 되게 죄의식을 느끼고 비밀로 해야 될 것 같고. 언제 가고 안 가셨나요? 그래서 기억도 안 나요. 둠칫. 지금 약간 어깨 들썩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반 농담으로 귀찮아서 안 가긴 해도 나 올해는 진짜 클럽 갈 거야 막 이런 농담을 많이 하는 게 어릴 때 한창 가고 싶을 때 그런 제약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주변 사람들 보면 클럽 죽돌이 죽순이었던 애들도 결혼 잘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참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는 사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런 그 어른들이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성공 못해. 너 그렇게 하면 뒤처져. 너 그렇게 하면 잘못돼라는 그런 겁을 자꾸 주다 보니까. 그 겁 자체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쨌든 왜냐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얘가 조금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서 얘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너를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조심했으면 좋겠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충분히 그거를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을 주시키면 그 이겨낼 수 있고 이렇게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작아져서 이 굉장히 소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답답한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양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호랑이 새끼인데 맞아. 집에서나 이게 주변에서는 토끼 새끼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단 말이죠. 울타리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얼마나 제가 다들 토끼라 그러니까 토끼인 줄 알았죠. 그렇죠. 얼마나 그 호랑이가 좁은 그 웅크린 거 앉아서 던져주는 거 먹으면서 그걸로 승이 차겠습니까? 저기 넓은 벌판에 나가서 그냥 팍 뛰어다니면서 그냥 막 사냥하고 물어뜯고 남자도 물어뜯고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뭘 물어뜯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응어리처럼 맞아요. 약간은 조금 답답함처럼 맞아요.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뒷바람이 무섭다고 30대 와서 이러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깐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답답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면 또 이렇게 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참 생각을 해보면 오늘만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어떤 마음 때문에 약간 오늘만 살게 되는 것 같나요? 그게 어떤 방식이고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삶의 방식이 유머로 쓰이기에는 이제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 씨 대사처럼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그러고요. 저는 금리빨 빼고 다 막 이거 하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에게 죽는다라는 인용구도 많이 쓰이고 맞습니다. 뒷일 따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막 지르고 왜 사고를 치고 다니는 방식을 일컫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어떤 높고 큰 명예나 부나 안정의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것보다 현재 하루하루의 내 삶의 만족도에 진정으로 신경을 기울이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감정에 좀 충실하는. 네, 요즘 그 왜 욜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건 알겠는데 좀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 안 됩니까? 전혀. 그거 어디서 써왔어요? 준비해온 거죠? 위키백과. 굉장히 그 영어 쓰시는 양이님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고마워요.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런 말을 요즘 비꼬는 시선으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꼬는 시선으로 쓰이는 삶 말고 이 욜로라는 용어가 제대로 쓰이는 삶 정말 인생이 한 번뿐이란 생각으로 왜 무작정 사회가 규정한 성공한 삶의 지향보다 나에게 그게 즐겁지 않다면 되려 그런 영혼 없는 삶을 지향하고 나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게 뭔가 이렇게 양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한번
좀 웃어봤고요. 오랜만에 방송에 좀 진지하게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진지함이 굉장히 좀 어색해서 좀 웃어봤는데 그게 좋은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욜로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현 시대에서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바로 사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여건 정도는 내가 미래에 좀 약간 생각은 해둬야 돼요. 맞아요. 해둬야 되는데 진짜 무작정 지금 나는 즐겨야 돼. 지금 나는 원하는 것을 쟁취해서 가져야 돼. 사실 이런 소비 트렌드 같은 것들을 브랜드가 많이 갖다 쓰죠. 욜로라고 해서 자기네 제품을 사게끔 또 많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거기에 속지 않게 진짜 욜로 같은 경우에 사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을 즐기는 게 욜로일 수 있잖아요. 그 밸런스가 맞는 게 사실 욜로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약간 오늘만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금 나의 감정에 좀 충실하자는 의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돼. 그거는 뭐 내가 휴가 기간이 안 맞아. 그거는 뭐 지금 내가 적금이 다 들어서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아. 미루잖아요. 내가 스시를 먹고 싶을 때 고급 스시를 한번 먹어도 되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10만 원짜리 오마카세 한번 먹으면 그냥 초밥집에서 한 5판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맛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퀄리티가 다르죠. 퀄리티가 다르고 맛도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한테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약간 되게 좀 우울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 오늘만 사는 삶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만 사는 삶에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좀 약간 저는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면 하루하루가 재밌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 일단은 내가 오늘만 산다라는 이 생각 자체, 그러니까 재미있는 요소가 뭔지 본인이 알죠? 내한테 맞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되게 모자릅니다. 바빠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에도 바쁜 하루하루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도 그렇죠.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되게 재밌다라는 게 있는데 약간 반대로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너무 즐거움에 빠져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그림 보는 거 좋아해서 하루에 전시회는 무조건 가야 돼. 뭐 주말엔 무조건 전시회를 가야 되고 어딘가 뭐 레저 활동이 좋아서 시즌별로 스키장도 꼭 가야 되고 어딘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 하지만 부가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돈이 계속 지출은 나가는데 내가 현실을 외면한 채 경제적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나 좋은 것만 하면서 그렇게 본인은 즐겁지만 약간 단점으로서는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현실 도피로 이어질 맞아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양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감독님하고 비슷한데 네. 이게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만 사는 삶의 방식을 진짜로 진정으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뭔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미래 준비를 회피하는 비겁한 방식의 마음이 아니라 왜 뭐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나는 계속 소시민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인생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봤자 난 집 못 사니까 막 살 거야. 이런 마음 말고 네. 정말로 진짜로 나 스스로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단 올바르게 오늘만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감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뿜어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도 알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들을 헤아려 볼 여유까지도 내가 그게 꼭 돈이 많지 않아도 그런 마음의 여유까지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단점은 이제 만약에 경제력이 삶이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무너질 경우에는 정말 쿨하게 길에서 욜로 외치면서 얼어 죽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잘못 이해해서 내 삶이 정말로 지금 그냥 내 목숨줄이 위태위태한데도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는 게으름의 끝판왕으로 살게 될 경우에는
나태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0만이 넘게 봤죠? 어딘지 아실 거예요. 네. 저희가 약간 이렇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봤는데 그럼 약간 내일만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양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강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내일만 사는 삶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미루는 거죠. 나중에 혹은 다음에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있나요, 양님은?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나중에 보자. 너 혼자 여행이라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그냥 뭐 너 부모님하고 여행 가봤어? 그냥 나중에 부모님 뭐 시간 되면 그때 가야지. 너 혹시 뭐 동생하고는 뭐 잘 지내? 동생이 글쎄 시집가기 전에는 친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 들으면서 제가 확 네네. 웃음이 났던 게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 친한 사람들은 정말 다 오늘에 충실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일만 사시는 분의 삶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쨌든 편한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생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아니면 집. 그 사이 오가는 요것만 내가 잘 컨트롤하면 그냥 만족하는 삶을 지낼 수 있어요. 적금 들고 뭐 그렇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를 보면서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내일만 사시는 분들이 방금 양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어떤 걸 할 거야. 나중에 어떤 걸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약간 저희 약간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모아놓지 않으면 다음날 되게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때 또 철저한 개도국이었고 우리나라가.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저희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굉장히 쉴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정년퇴직을 하시고 한 뭐 이제 계속 프리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 뭐 좋아하는 곳도 가시고 제가 이제 같이 다녀드리겠다.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놀아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즐겨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나 습관 자체가 돈을 모으는 것, 돈을 모아서 가정에 쓰는 것, 그 가정의 안전에 기반에 내가 충실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내일을 좀 많이 준비하는 게 그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좀 봐왔던 적도 좀 있네요. 그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미래에 대한 내 빅픽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목적지향적으로 달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현재 좀 쉬어가야 할 타이밍이 와도 설령 내가 몸과 마음이 아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랑과 관심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할 때도 내 자아와 주변인을 외면하고 오로지 내 빅픽처만을 위해서 최단 거리를 측정해놓고 그냥 우사인 볼트처럼 막 튀어나가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팟캐스트를 들어도 그냥 우리 어쩌지 들으면서 좀 쉬면 될 시간에 꼭 영어 공부하고 뭐 정치 경제 공부하고 뭐 너무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방송 많은데 특히 뭐죠? 어쩌지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어폰에 1시간 아니면 뭐 30분 정도는 그래도 이어폰에 뭐 하나를 끼워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하러 가는 길에 공부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길에 또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발 닦고 씻고 자고 또 그게 반복이면 제가 갑자기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막 고등학생 분들 중에 갑자기 그 성적이 뭐 한 등수 떨어졌다고 해서 좀 약간 자살까지 이어지는 맞아. 경우까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적이 오로지 그겁니다. 그니까요. 이제 그거를 강요하는 삶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전교 1, 2등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그 친구한테 이제 압박 같은 걸 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거 하나만을 달려가다 보면 그거 하나가 삐끗해서 엎어질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맞아. 고통이
파도처럼 그니까. 밀려서 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등수 1등 떨어진 거 1등밖에 안 떨어지면 다행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뭡니까? 거의 한 앞에 한 50등, 40등 정도. 항상 40명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 2등? 글쎄 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떨어져도 너 2등 아니면 3등일 거 아니야. 일단 떨어진 거 그 자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왜냐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맞아. 부모님한테 나를 케어해주는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직장에서는 또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가족들한테 내가 안전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맞아요. 승진에 좀 목이 말라서 여러 가지들은 다 팽개치고, 가족들과의 여행 그런 건 다음에, 그리고 뭐 결혼기념일 그것도 다음에, 그냥 뭐 우리 딸 아들 생일 그것도 다음에. 약간 지금 패스하면 안 될 것들을 너무 다음에 패스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패스하면 안 될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패스하는 게 많아요.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같이 사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사실 패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옛날 뭐 어른들 세대에 아버지들께서 오로지 집안의 안정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하셔서 내 가족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디를 제대로 놀러가서 즐기거나 밥상머리에서 서로의 일상을 따뜻하게 묻고 이러신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적었기 때문에 갱년기가 오시고 나서 되려 가족들한테 섞이지를 못하고 나는 한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외면당하고. 왜냐면 가족들이 진짜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설령 집안의 안정과 부와 명예를 창출했을지언정 삶에 있어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반의 부분을 너무나 잃어버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했었어야 되는 그 시간 자체가 없이 그냥 본인께서 내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준 거예요. 사실 그게 그분의 삶을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 안에 그 가족과의 소통이 들어가 있었으면 나중에 그 역할을 내가 못했을 때, 그 역할이 내가 좀 힘이 작아져서 안 됐을 때, 그럼 그 안에서 계속 유대관계를 쌓아 올린 그 소통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해도 그 시간에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해도 그냥 여러 가지 추억을 곱씹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내가 경제활동을 못해도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벌써 알고 있어요. 그게 육아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게 그냥 가족 구성원과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사실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걸 못하신 거지 정말로 그럴 시간이 조금도 없어서 그걸 못하신 분들이 더 많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라는 게 사실 뭐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윗세대부터 배운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법, 내 와이프와 대화하는 방법, 내 중학생 자식의 마음을 여는 방법, 이거를 저희가 어디 뭐 민원센터 가서 배웁니까?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왜 민원센터 가서 배웁니까? 동사무소에서 배웁니까? 저희가 수강 신청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1시간 단위로 끊어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생각의 갭이. 그러니까 앉아서 네. 가족들하고 말 안 섞고 TV 보는 시간은 있어도 진정으로 뭐 요즘 어디 아픈 데 없니? 뭐 학교 생활 뭐 요즘 뭐 누가 괴롭히진 않아? 뭐 네가 선택한 전공 뭐 할만하니? 이것마저 못할 정도로 필요한 날만 존재하진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걸 할 줄을 모르게 돼버려서 못하잖아요. 또 하나 특히나 아버지께서 왜 그런 말, 그러니까 약간 간지러운 말을 왜 못하냐면 이제 안 해봐서도 마찬가지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그거 외에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생각해 주겠지, 좋아하겠지, 많이 따르겠지. 왜냐면 본인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아버지들 세대에서는 할아버지들 세대에서는 내 삶의 소명은 그거다 남자로서의 이거였으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헐헐 날아서 지폐를 물어서 둥지에다가 툭 떨어뜨리는. 그리고 다시 또 삐약삐약 하면서 받아먹고. 네. 그러면 그런 삶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게 우리 아버지인가? 과연 맞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와 갭 사이가 굉장히 이게 커지잖아요. 이게 참 웃기는 게 네. 가족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렇게 갱년기가 오신 아버지를 무시해야 되는 것도 너무 짧은 생각인데 아버지들도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오로지 그게 가족만을 위한 거였다고 하면서 약간 피해자처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시는 그렇죠.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무슨 약간 신처럼 존재하는 것만 알았지 어떤 대화나 살을 부벼본 경험이 20-30년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맞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가해지셨다고 살갑게 대하겠어요. 맞아요. 양희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아버지의 어떤 연애사 그리고 나의 연애사 특히나 뭐 진짜 그러니까 뭐 부녀지간에는 얘기 못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부자지간에는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과 아버지, 부모님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의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내일만 사는 방식으로서 아버지들께서 많이 이렇게 진화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진화론인가요, 이거? 지금 우리 뭐 과학 시간인가요? 약간 좀 그런 냄새가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런 내일만 사는 삶의 방식이 굉장히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의 경우에는 어떤 욕심이나 열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왜 타고나길 좀 불꽃 같은 스타일들 있잖아요. 있죠. 활활 타오르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때로는 당연히 숨이 차고 희생되는 요소들이 있어도 그 희생되는 요소들보다 그 어떤 내 빅피처가 내 삶에 주는 가치와 행복 지수가 훨씬 진짜로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겪는 좋지 않은 마음의 경우가 정말 우리가 방금 아버지 세대 얘기했듯이 네네. 불안함 때문에 맞아요. 인간 특유의 보장되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느끼는 그런 기질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라는 걱정으로 사람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100세 시대다.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 그럼 100살까지 내가 병 안 걸리고도 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뭐 하고 싶은 건 한 80부터 하지 뭐. 하고 싶은 건 한 90대쯤부터 시작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 넌지시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없다고요, 근데 왠지 넌지시 그냥, 뭐 60부터 이제 시작이라는데 그러면 뭐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더 저축하고 하다가 60쯤 되면은 그냥 뭐 여행 좀 다니고 놀아야 되겠다. 돈 좀 모아놨다가. 근데 만약에 여행을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이 20, 30대를 40대까지 돈을 버셨던 분이 그럼 나는 60대부터 여행 가야지 했을 때 60대가 됐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TV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행 채널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본 사람이 결국엔 뭔가를 해요.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고 나서 나중에 이거 할 거야. 나중에 저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나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순간에 가서 좀 땅을 치고 후회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그때 가면은 만약에 삶의 다채로운 경험과 소소한 행복이 많이 없이 내가 뭔가만은 이룩한 삶을 살고 나이가 먹으면 그때 가서 내가 이거 이렇게 이루려고 아주 진짜 그냥 쎄 빠지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은 진짜로 이번 생에 운이 더럽게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일만 이제 사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명예와 부의 위치에 오를 확률이 아무래도 오늘만 사는 사람보다는 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죠. 좀 부를 축적할 확률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경우에는 게으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나태지옥 따위는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이 생겨요. 굉장히 좋네요. 근데 단점은 나태지옥은 통과할지언정 다른 지옥은 통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나태지옥을 제외한 나머지 지옥에 다 걸릴 수가 있고 네네. 큰 목적은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희생된 내 삶에 따뜻하고 즐겁고
사사로운 행복의 요소들이 너무 희생돼 버려서 아까 말했듯이 갱년기가 지나면서부터 너무 외로워서 막 피눈물로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이따위로 살았는지 막 회의감이 들면서 나의 그 어떤 삶의 전성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내 삶의 이유마저 찾지 못하는 그냥 그런 회색빛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량이님 말씀에 참 공감이 되고요. 저도 한번 장점은 생각해 봤는데 일단 미래를 그러니까 내일만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현재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잘 안 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미래를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나한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경험 자체를 많이 차단을 시켜놓으면 일단은 내가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신경 쓸 것만 딱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 내 미래를 위해서 일상에 짜여진 그 루틴만 딱 뱅글뱅글 도는. 네, 뱅글뱅글 돌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편해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그렇죠. 시간은 계속 가고 저희가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언론에서 약간 누군가가 죽었다. 그러니까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실 요즘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사진 같은 걸 보는 적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사진을 보여주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모자이크 처리되죠. 네, 모자이크도 다 돼서 하기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나는 불사신이야.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비타민 A, B, C, D, E, F, G를 다 먹고 좋다는 거 오로지 그냥 한약으로 섭취하면 아니 난 100세, 200세, 120세까지 아버지 설날에 인사를 하죠.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그래 알았다. 100세까지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라는 거,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 개념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늘 옆에 그냥 밥 한 숟갈 떠먹는 것처럼 그냥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희가 문득 생각했을 때 뭘 그런 얘기를 해. 뭐 죽는 얘기를 해. 재수없게. 복나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내 옆에 두고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보게 되면 오히려 맞아. 내가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뭐 혹은 6달 있다, 1년 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되지? 지금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내 자식들한테 혹은 내 가족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외부적인 걸 차단해서 편할 수는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면서 나중에는 그 데미지 같은 게 크게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늙어서 진짜 억울한 거 많고 분노가 많아지고 바로 그거죠. 그거죠. 내가 딱 그거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 맞아요. 나는 돈이 많고 명예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지 같은 기분은 뭐지? 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반대로 따지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오늘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양님 말씀이 딱 맞는 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많어. 그래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 봐야 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인간관계라는 건 차곡차곡 계단처럼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야 존경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오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건 이유가 있죠. 그렇죠.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존경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존경하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싶어서 나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 같은 게 사실 나이가 지나면 다 벗겨지죠, 하나씩. 그렇죠. 네, 하나씩 벗겨지기 때문에 양님이 하신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면은 수지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일반적인 삶을 사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수지 같은 친구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자랑스럽고 옆에 두고 싶고 그렇죠.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뭐 결혼을 하던 내가 뭐 집들이를 하던 뭐 하나 해줘도 스케일이 크게 한 번씩 쏴주면 너무 고맙겠죠.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 나와 자주 만나고 얼굴 부비고 연락하고 지내긴 힘들 텐데
아무리 그 친구가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한 번 해줄 때마다 왠지 그 친구가 해주는 게 더 크게 느껴지긴 해도 사실 포장을 잘 까보면 내 옆에서 소소한 일상을 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언제나 내 얘기 들어주고 자주 연락했던 친구가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와 양님 말씀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한 사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챌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서 좀 챙기면 나중에 나한테 그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약간 너무 이제 저축이나 이런 거 말고 승진 이런 거 말고 조금 사람 쪽에 살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밸런스가 오히려, 맞아야 돼요. 그게 딱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누가 봐도 수지 같은 친구가 있고 싶어 하지 이 친구 다른 친구에 맞아요. 대해선 신경도 안 쓸 텐데 사실 수지 같은 친구 주변에 10명 있으면 외로워서 죽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수지 같은 친구가 나를 만나려면 수지 같은 친구가 나를 만나려면 과연 내가 뭘 가졌길래 내가 뭐가 있길래 과연 수지 같은 친구가 밥 먹자 너 결혼한 다음에 선물 줄게 과연 왜요? 왜 수지가 그걸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도 사실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팬들을 거느렸음에도 되게 외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약간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양님하고 저가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신나게 신박하게 털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양님? 저는 그냥 너무 뒷일 생각 안 하고 사는 것도 사실 그렇게 용기 있게 살고 싶지만 그렇죠. 그게 좋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무작정 달리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알파고처럼 그냥 그렇게 돈 벌고 기계처럼 공부하고 인맥 사는 기계처럼 막 그냥 그렇게 황폐한 삶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교과서 같은 얘기겠지만 미래를 준비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도 내가 설령 굉장히 미래에 누구보다 큰 목표가 있어도 빡세게 달려가야 하더라도 한 번씩 하루 이틀 정도씩 1시간씩 10분씩이라도 그냥 여유를 한 번씩 찾고 쉬어야 할 때와 달려야 할 때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교과서 몇 페이지인가요? 67페이지요. 정말 교과서네요. 그렇죠. 정말 잘 들었고요.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정말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것 같은 말인데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맘만 조금 바꿔먹으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만 사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제일 많죠. 이랬다 저랬다 사실 합니다. 마음 근데 하나... 한 번에 그 밸런스를 못 맞추고 네. 저쪽만 갔다 이쪽만 갔다 와서 해서 그렇지. 사실 뭐가 좋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 자체를 일단 던지는 시기가 오게 된 거면 그러면 조금 더 내 삶을 바뀌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질문 자체를 던지는 시기가 오지 않은 거 그것 자체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오늘 한번 이렇게 털어보니까 굉장히 좋았네요. 그럼 이제 녹음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양님께서 저희 그 방송에 대한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배희님의 배희의 취미다 라는 방금 이상한 라는 소리가 나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배희님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네. 또 저희한테 광고 요청하실 분들은 저희 블로그 공지란이나 팟빵 공지란에 있는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의 그런 신청 방법에 맞게 참여 신청을 ajjj0211@naver.com으로 해주시고요. 저희 메일이나 블로그 어느 청취 어플 댓글란을 통해서 사사로운 그냥 사담이나 주제 요청, 사연, 고민 털어놓기 등 그냥 원하시는 소통 무엇이든지 해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소통 해주세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 튜브 바람 파지. 나 여기 할 때 가장 예술혼을 실는다. 얼마나 중요한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지 않니? 그 부분이 정말 나한테 너무 소중해. 아주 입에 착착 붙는단 말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